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키움 영웅전 트레이딩 분석센터 2026년이 밝았지만 저희가 2025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영웅전 왕중왕전에 이제 트레이딩 분석센터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날이라서 이렇게 또 오늘도 포모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2025 키움 영웅전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저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전례 없는 네. 이례적인 상황인 네. 건 확실하죠? 네, 예상하지 못한 어떤 네. 광기의 영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예측 불가능한 의외성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일단 그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되고 있다. 오, 네. 그 네. 조건들이 뭐가 있어요? 어쨌든 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어떤 특정 과도하게 가파라지면 네. 또 이게 생각보다 그 유동성의 힘에 이어서 또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에코프로 2차 전지 때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또 다른 게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가 쇼티지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 1년만 부족한 게 아니라 뭐 2년, 3년이 부족하다. 네. 계속 그런 식의 전망이 나오니까 이거 뭐 계속 지금 매수만 나오는 상황인 거고. 아니 에코프로 때랑 체감상 훨씬 더 센데 이거? 그렇죠. 네. 심지어 이거는 또 실적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매일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확인해 보면 네. 뭐 내려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요즘 컴퓨터 바꾸기도 겁날 정도로 맞아.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현상이 지속되는 한은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그 예상 불가능한 뭔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열어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살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 대주도주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한번 내려오겠지 하면 또 안 내려오고, 맞아요. 또 막상 또 사면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크게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고. 네. 알기는 어렵지만 이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 뭐 일단 그게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작년에 사실 저희가 딱 키움 영웅전 왕중왕전 중계하는 구간이 11월부터 12월이잖아요. 네. 그때 딱 조용했거든요. 맞아. 그때는 네. 그 전까지 완전 뭐 대시세가 나는 것처럼 막 올라가다가 이제 끝났구나. 그 버블론 막 한참 네, 맞아요. 그 버블론이랑 항상 이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HBM이 얼마나 필요하냐. 맞아요. 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더 세지.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 뭐 근데 이런 일이 있대. 앞으로 뭐 TPU가 나오면은 맞아요. 뭐 HBM4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팔 수도 있대. 그래 그렇구나 이랬는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제 야 이러면 그냥 디램만 팔아도 HBM 뭐 안 해도 되겠는데 뭐 지금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 봐라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또 더 베팅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기까지 했고 그런 상황인데 1년, 2년 후에 전망은 지금 계속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뭐 AI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로 논리가 많이 그 논쟁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건 또 이 흐름에서 지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쵸. 돈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패권을 누가 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뭐 흔히 이제 과거에 그 소련 냉전 시절 때 그 우주 경제 하던 거랑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보다는 이제 누가 먼저 저기에 깃발을 꽂냐, 이기냐. 약간 그게 이제 일종의 AI처럼 지금 된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큰 기회가 오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좀 덜 되는 게 HBM은 뭔가 이렇게 하이 위드스 뭐 이러니까 네. 많이 쌓는 거는 분명히 기술력의 격차가 있나 보다 했는데 작은 그 디램 하나 네. 요게 이 정도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흐름이 신기하죠. 또 이게 오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최근에 이제 추론 영역이 또 중요해졌다.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디램 낸드가 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결국 이제 AI가 이제 연산은 잘하는데 네. 기억할 그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오래전 기억까지 기억을 해서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막 네. 엄청난 부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근데 참 이제 신기한 일단 이제 양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네. 시장에서는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포모님의 어떤 지혜로운 답변이 좀 필요했는데
결국에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래도 작년 11월과 12월에 영웅전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조용해준 덕분에 그래서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뭐죠?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주로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랬죠. 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테마주, 맞아요. 소형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개별주들 변동성이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딱 영웅전 하는 기간 동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생태계가 다양해졌다. 진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개별주 매매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종목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엔 또 대형주도 잘 가고 소형주도 잘 가고 그리고 뭐 중형주들도 잘 가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장세가 또 펼쳐져서 마침 오늘도 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1억 리그에 1위를 차지하셨던 이분은 아마 영웅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당동 오기님. 제가 매일 아침 중계를 하면서 이분은 그냥 이렇게 뭔가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심심하면 저희 방송 보러 오셨어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기입니다. 뭐 오늘 제가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막 이러면서 놀다 가셨는데 이분은 그냥 그 한 종목으로 끝냈잖아요. 맞아요. 로킷 헬스케어. 네, 그리고 딱히 뭐 뭔가를 많이 안 하셨어요. 맞아요. 그냥 정말 그 바이앤홀드라고 하죠. 그냥 좋은 종목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깔끔합니다, 시트가. 그래서 보면 뭐 매매 내역의 종목 딱 한 종목 있고 심지어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 물량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중간에 뭐 샀다 팔았다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오르기도 했었고 지금 주가를 보면 뭐 내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추정상 보면 내역을 보면 대회 전에도 물량을 들고 있던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이 대추세가 쭉 나왔는데 이 추세를 이제 쭉 들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 수익률이 아마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거다. 제 기억이 나는데 저 때 한 번씩 저희 보라고 한 매도를 한번 찍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몇 주였는지 알아요? 4주. 그래서 그런지 그 중간에 의미 없는 한 번씩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4주 갖고 뭐 하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여기 근데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안 찍혔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어떤 그 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게 경고에 되게 오랜 기간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그 타점이 좀 안 찍히거나 좀 그런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그때 되게 변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구간 동안 오기님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2등이랑 3등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가겠는데 하면서 역전이 됐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이게 다시 반전되면서 오기님이 가만히 있었더니 1등을 하셨어요. 마지막 날 1등 하셨던 그때 역전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 날 조금 무리를 하셨는지 수익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나면서 오기님이 가만히 있다가 다시 1위로 올라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주식을 정말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안에 잘하는 것 안에 내가 이제 조금 뭐 급하게 해야겠구나 여기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겠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런 심리도 이 등수를 정하는 데는 중요하다 이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수익 내는 건 내가 열심히 뭐 한다고 더 나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나랑 맞아야 잘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잘 기다리고 활용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킷 헬스케어로 그냥 1위를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신 뭐 보기에는 편안해 보입니다만 그 사이에 역전도 있었고 이렇게 치고받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타점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거의 불타기 형식으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11월 중순 14일쯤에 여기서 매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도하고 또 더 사서 비중을 더 늘리셨고요. 여기도 보면 뭐 한 번 매수했는데 여기서도 비중을 더 늘리셨고요. 그러니까 딱히 이 구간 안에서 막 물량을 막 줄이고 막 이렇게 엄청 많이 하시기보다는 그냥 초기 물량을 그대로 쭉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막 줄이지 않고 더 이 추세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끝냈다.
이 의료 AI가 이때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뭐 로킷 헬스케어, 시어스 테크놀로지, 뭐 3빌리언 뭐 네. 이런 종목들 쫙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오가노이드 이런 쪽으로도 아, 막 관심 맞아요. 많이 먹고 예. 그런 섹터들로 순환이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반도체 이제 대충 정리되고 이쪽으로 네. 좀 가는구나 싶었는데 새해가 되니까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당동 오기님 저희에게 이 수익률과 동시에 저희 방송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은 재미를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천대회 강바라마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상대적으로 종목 수가 꽤 있네요. 네, 그 이분 종목이 많고 좀 특징을 보면 좀 바이오 섹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 뭐 이뮤노온시아라던가 뭐 이런 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을 좀 많이 매매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바이오에서 좀 수익을 좀 내셨다. 그리고 이제 이분 스타일도 보면 이분만 좀 스타일이 보여지는데 네. 일단 온코테라닉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네, 온코닉 테라피틱스부터 네. 먼저 보면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뭐 특징주 기사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었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두 구간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 좀 수익이 조금 발생하셨는데 네.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종목이 또 이때 핫했던 종목 중 네,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템포를 좀 그 하루 정도 한 몇 시간 이상 좀 길게 끌고 가는 형태를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강세가 나왔고 내려올 때 조금 사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매도하고 그리고 또 내려올 때 또 매수해서 또 그 다음 날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적으로 약간 데이 트레이딩 형태 네. 하루 정도 넘기는 식으로 좀 요 흐름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조금 그 조용해졌어요. 분봉상 급등하고 내려올 때 사는 걸 조금 선호하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길게 수익을 끌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부분 보면 여기서는 또 이제 조용할 때, 그러니까 비교적 매수는 좀 급하지 않게 하는 편이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좀 끌고 가는 형태도 좀 보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7일이면 이제 아마 이 후반부 요 구간인데 아마 요때 아마 이 추세를 돌리는 걸 아마 확인을 하고 일봉상 네. 이러면 추세가 좀 돌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건지 매수를 하고 조금 이제 수익을 좀 길게 그러네요. 끌고 가면서 수익을 확정 지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분봉보다는 일봉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봤을 때는 막 분봉을 보면서 막 빠르게 대응을 하는 느낌은 아니고 그러네요. 네, 일봉상 흐름 보면서 아마 매매 구간도 이 구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내렸다가 돌아 나가는 시점이니까 아마 이제 요런 정도의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단기 매매를 좀 적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네요. 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추세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면 또 사고 좀 올라갔을 때 팔고 또 잠잠해지면 또 사고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확인해봤고요. 이뮤논시아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네,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맞아요. 이 종목도 보면 뭐 11월부터 12월까지 쭉,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네모 구간을 4개 이렇게 두 구간을 해놨는데 네. 사실 이제 초반 부분에 좀 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봤고요. 네. 사실 이분은 이 종목 거의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거의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종목이었다 볼 수 있고 네. 이제 이 두 구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 보시면 이제 그 대회 초반이죠. 아마 대회 전에도 좀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합니다. 아마 요 구간이니까 비교적 관심에서 크지 않았던 구간이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가 찍혀 있는데 네. 사실 뭐 그냥 매도한 물량 그대로 다시 샀다.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수준의 비중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 이후로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이분은 좀 약간 레버리지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 매도하고 바로 또 더 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미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길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샀다가 팔고 다시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매도하고 그대로 바로 그 물량 바로 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여기에서는 뭐 단기 차익이 있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도 비중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쭉 들고 있는 거라 비슷한 효과로 그러네. 네, 그냥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만 좀 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비중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말이면 이제 요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쥐고 쭉 그대로 있었다가 여기부터 비중을 더 늘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기죠. 추세가 더 강화되는 구간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예. 그래서 비중을 확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매도 안 하고 27일 날 여기서
꽤 많은 비중을 매도하셨어요. 오. 여기서 크게 매도를 하고 이제 1차 파동을 마무리했다. 오. 근데 그 이후에도 거의 물량을 또 쭉 들고 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셨던 것 같고 좀 큰 그림 보고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 저희가 오기님의 비교해서 네. 이분의 종목이 많아 보이는 거지. 이게 2달짜리잖아요. 그렇죠. 길었어요. 한 달짜리도 아니고 2달짜리인데 종목이 뭐 한 20개 되나요? 2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예. 좋아하는 종목군 섹터를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승부를 낸 걸로 볼 수 있고 네. 보시면 매매 금액도 이윤온시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오히려 보유 수익량이 마이너스니까 정확하게 수익금 추정은 안 되는데 네. 아마 이분은 오래 전부터 이 종목을 전략으로 끌고 온 것 같고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섞어서 하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절도 하나 있네요. 네. 에임드 바이오가 세 번째 종목인데 이것도 정말 그쵸. 놀라웠죠. 네. 신규 상장하고. 신규주였고 네. 이 종목도 상장하자마자 그 상한가 사실 잘 없는 패턴인데 상장 전부 다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인기가 네.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상장하자마자 이 정도로 강할까? 이게 최근에 좀 네. 조정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시총이 4조예요. 네. 바이오인데 4조짜리면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했던 거거든요. 네, 초반에. 그래서 이 종목도 신규주 중에서 신규주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줬던 종목.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신고가 구간이죠. 보통 이제 이 구간은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이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 네. 이 구간도 보면 비교적 주가가 조용할 때 내려올 때 매수를 했고요. 분봉상 보면 내려오고 기다렸다가 한 4% 정도 올랐을 때 매도하고. 아 근데 저게 막 네. 신고가를 썼다고 해서 막 계속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팔아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 종목도 앞서서 봤던 그런 종목처럼 네. 되게 뭐 분봉만 보고 짧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큰 방향성을 보고 가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거 나 이 종목 어차피 뭐 한 달 들고 갈 건데 네. 그 구간 안에서 이제 단기 구간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구간에 이제 짧게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손절 종목 네. D&D 파마텍. 네, 요거 한번 이분 보도록 스타일상 이제 좀 길게 끌고 가긴 하는데, 근데 D&D 파마텍 이때 당시에 손절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일단 일봉상 보면 이제 요 구간이죠. 아 그러니까, 거기에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이제 주가가 요때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비만 치료제도 있었고 뭐 메쉬 관련해서도 맞아요. 되게 주목을 많이 받던 종목인데 네. 조정을 받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 이 정도면 이제 돌아 나가겠구나. 반등하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바로 또 장대 연봉 나오면서 손절 나간 케이스인데 요 구간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12월 4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내려올 때 이분 스타일상 또 급하게 안 사고 좀 내려올 때 매수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기다리면 보통 이 정도 횡보를 하다가 아쉽네요. 올라가는 게 보통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맞아요. 올라가지 못하고 다음날 조금 밀리더니 그 다음날 아예 강하게 밀려버리니까 아마 이런 저점 이탈할 때 손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상 원래 여기 21선 좀 중요하게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이런 구간들 보통 이탈을 안 하고 여기에서 횡보만 해도 아마 들고 있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리니까 이제 이런 밀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길게 안 들고 계신다. 사실 이거를 뭐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또다시 수익으로 전환됐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대회 내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 네. 종목인데 저 정도로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저는 손절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우선순위가 높은 종목과 아닌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네. 아마 앞서 뭐 이뮤노시아라든가 뭐 본인이 좀 더 주력으로 보는 종목이 있었다면 네. 오히려 더 뭐 물을 탄다거나 비중 확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5천대의 강바라마님이었고요. 450%로 1위를 차지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3천대의 무악산 불기둥님 보겠습니다. 322% 기록하셨고요. 이제 오기님에게 로켓이 있었다면 무악산님에게는 성우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분도 종목이 없죠. 한 종목에 거의 집중을 다 올인. 했다. 네. 네. 한 종목에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썼다. 근데 이때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네. 막 굳이 막 다양한 종목 필요가 없었어요. 네, 개별주에서도 되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고. 맞아요. 가만히 냅두면 잘 잡으면. 네, 대형주도 많이 있었고 뭐 로봇 테마 뭐 여러 가지 뭐 테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 네. 이제 성우전자
이 정도 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무섭게 많이 올랐죠. 네. 네, 이 기업은 아마 여기 단독 기사 나오면서 엔비디아 뭐 이런 식으로 더 열기를 더 뜨겁게 받았더라고요. 이게 12월에 이렇게 올라간 걸로 순위에 들었어요. 연간 순위에 상승률 와. 순위에. 12월에 뭐 거의 2배, 3배 가까이 맞아요. 올랐는데 이 정도면 1,000원짜리가 네. 8,000원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이분도 제가 지금 좀 박스를 길게 해놨는데 예. 오랜 기간 함께했다. 아, 네, 거의 부럽다. 쭉 네, 보유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 선택을 확실히 내가 했다 생각을 하면 네. 웬만하면 그 종목에서 끝낼 수 있다. 네, 이게 원래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금기시 되는 거였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옮겨 타고 막 갈아타고 네.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종목을 잘 골랐어도 어차피 그거 뭐 결혼하지 말라 이러면서 네. 어차피 시세는 너 생각대로 안 된다였는데 요즘은 확실히 시장이 달라진 게 네. 생각대로 좀 되더라고요. 네,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맞아요. 네, 약간 좀 그 미증시가 좀 그런 경향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도 아 진짜 그렇게 오히려 됐어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쏠리는 종목이 더 쏠리고, 네, 그게 좀 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근데 그거를 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막 주식을 많이 오래 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는 네. 상황에서 국장이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를 믿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어때요? 믿고 있어요? 확실히 바뀌었다고? 저는 계속 그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체감이 많이 돼요. 아, 그렇죠. 네, 예전에는 원래 이런 패턴이 없었는데, 이러다 말겠지였는데. 네, 요즘엔 이런 패턴들이 나오네. 네. 뭐 심지어 뭐 대형주들만 봐도 대형주는 원래 잘 못 가는 거야. 네. 당연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형주들이 막 2배씩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돈다. 영원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성호전자 한번 볼까요? 네, 성호전자는 그 12월 초에 이렇게 매수를 분할로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2월 초면 이제 이 시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봐서 저렇게 보이는 거지. 저 때 당시에는 저 자리도 엄청 많이 네, 있는 자리예요. 이미 여기도 많이 올라간 네, 자리인데 네. 비교적 근데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죠. 요때 앞서서 비해서는. 그러네. 근데 그래서 비교적 좀 조용한 구간이었습니다. 네. 조용한 구간인데 12월 4일에 분할로 막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12월 8일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와, 저걸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가 네. 바로 사세요. 비중을 더 늘리세요. 아, 이거는 이때 팔 뉴스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8일에 원래 뉴스 뜨면서 급등을 하고 수익이다가 매도를 하셨다가 바로 매수를 한 거 보면, 그리고 비중을 늘린 거 보면, 아, 이거는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쭉 들고 가셨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날에도 안 팝니다. 그러네. 네, 다음 날 한 번 더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를 가고 팔지 않고 세 번째 날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때도 매도를 하셨는데, 저건 상한가는 아닌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터치하다가. 네. 10일 날은 거의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깨지니까 팔았구나. 네, 근데 여기도 재밌는 게 다시 매도를 샀네? 했지만 다시 샀습니다. 오. 다시 사고 쭉 이제 끌고 가셨죠. 아니, 저거 다시 사고 저 하락 추세를 참았어요, 이틀 동안을? 네. 어휴. 그러니까 정말 큰 그림을 나는 보고 못해.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뭐 더 간다. 우와. 어느 정도 그 큰 그림을 보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맞네요. 보통은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고 다시 사서 이걸 끌고 온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추세를 끌고 와서 재밌는 게 팔고 다시 사요. 그러니까 아마 미수 같은 거를 신용이나 미수 많이 활용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신용 줄였다가 네. 다시 또 수익 난 금액으로 다시 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다시 사고 또 여기서도 또 올라갔다 또 팔고 조금 내려오면 또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비중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팔고 다시 사는데 조금 적게 사면서 비중을 좀 줄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한번 쭉 먹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니, 이것도 되게 네.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원래 예전만 해도 예전이 뭐예요? 한 1, 2년 전만 해도 네. 팔았으면 보지 마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그걸 겪었어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시세 제대로 먹었다. 잘 내고 네. 잘 나왔다 하고 안 봤거든요. 네.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급락 이후에 그걸 다 메꿔놨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진짜 멈췄나 했는데 가면 또 가? 그럼 또 달려야지 하고 또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다시 살아나서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네. 더 화나 그게. 더 열받아. 그 밈인데 그런 게 좀 생각나요. 그 만화에서 네. 이제 적군을 해치웠나 아, 하면 맞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식도 이게 이 정도면 끝났나 하면 또 귀신같이 살아나고. 예전에는 해치웠나에서 해치운 거였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그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다. 네. 이게 주식이 주가가 추세가 살아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항상 그 생각을 열어놓고 진짜 편견 없이 계속 매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호전자만 이런 네. 것도 아니고 뭐 아까 로키텔스케어도 봤고 지금은 또 심지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러니까 멈췄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면 또 붙어서 또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그러니까 네. 이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한다. 참 이게 주식 오래 한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 네.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변화된 시장에서 확실하게 적응을 하셨고 그걸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왕중왕의 자리에 올라서실 수 있었던 거겠죠. 무악산 불기둥님 322% 성호전자와 함께 하셨던 작년 연말 아주 따뜻하셨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천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의 힘님이 468%로 수익률을 마감하셨는데요. 이분도 종목이 몇 개 없네요. 네, 이분도 선택과 집중 보시면 이뮤논시아랑 스맥을 주로 집중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부분 승부를 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많이 거래한 스맥 같은 경우는 뭐 대회 끝날 때까지 들고 계십니다. 그냥 쭉 들고 계셨고요. 계속 비중 확대. 네, 이분도 스타일 재밌는 게 이분도 팔고 다시 삽니다. 이분도 아마 미수를 좀 활용하신 것 같아요. 아마 팔고 다시 사서 또 연장하고. 파는 게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미수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그 팔라고 해서? 상환해야 되잖아요. 네. 한번 상환을 하고 다시 수익 난 걸로 다시 미수를 써서 더 레버리지를 더 극대화시키는 있겠네. 전략으로 정말 공격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일봉상 보면 요 구간이죠. 네. 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했는데 네. 가는 종목에 불을 더 타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겠다. 그 의지가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예. 이거 이제 일봉이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분봉상으로 좀 전체적인 걸 보는데 네. 여기 보시면 뭐 매수하고 비중확대거든요. 네. 요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예. 처음에 사고 처음에 이제 11월 21일 날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날은 좀 떨어진 날이었죠. 네. 11월 21일이면 이제 아마 요 시기였을 것 같아요. 비교적 주가가 잠잠한 시기였죠. 요때 매수를 하고 신기하네. 24일 날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급등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분할 매도를 하거나 그렇죠. 줄이거나 하는데 이분은 재밌는 게 매도하고 바로 사요. 근데 매도한 금액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수 같은 게 있거나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 난 걸 다시 또 담보로 더 큰 레버리지를 써서 그거밖에 말이 안 되네. 네. 예. 그래서 바로 사고 또 여기도 또 수익이 나니까 또 매도를 해요. 근데 그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 또 더 사서 비중을 더 늘립니다. 아, 그래서 저거 네모나게 비중확대를 또 작게 써주셨구나. 네, 제가 이제 그 기억을 하려고 아. 네, 체크를 해놓으려고. 여기서도 더 확대였고 여기서도 더 네, 확대였다. 네, 보통은 줄이는 건데 요게 수량을 해보니까 비중이 더 늘었더라고요. 아, 이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추세가 정말 강할 때, 그 심지어 시장이 좋을 때는 네네. 추세가 강할 때는 오히려 정말 공격적인 전략, 오히려 챙기는 것보다 그냥 더 돌격이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내리면 수익금마저도 다 날릴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공격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추세가 강하다. 승부를 걸 때는 네. 걸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12월 초 이후에 이제 여기서 또 매도를 했는데 네. 매도하고 분봉상 내렸다가 반등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또 비중을 또 늘려요. 오. 비중을 또 늘리고 여기서 또 급등 나올 때 여기서도 비중을 늘리고 지금 이것도 지금 매도하고 매수가 바로 찍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분봉인데 팔고 바로 다시 산 거예요. 팔고 더 많이 산다. 수익금 난 거를 가지고 더 담보로 비중을 계속 늘린다. 이분은 거의 그런 매크로네. 네. 어차피 이건 가는 거니까. 네, 어차피 이 종목은 저기까지 갈 거니까 네. 저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난 비중 계속 늘릴 거야. 그냥 팔 생각도 없어. 근데 미수 때문에 팔게 자꾸 하네? 그럼 또 어차피 매크로 사. 그리고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아, 그쵸. 수익금이 커지면 또 그 수익금을 담보로 더 큰 레버리지 쓸 수 있으니까 네. 레버리지 수익금 냈어 더 레버리지 해서 비중을 정말 극대화를 시키는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보면
12월 초 이후로 그래서 계속 비중 확대해요. 비중 확대, 비중 확대, 비중 확대. 여기 근데 보면, 이거 네. 한 번 깨지면 그쵸. 한 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늘리다가 한 번 추세가 끝나면 네. 그동안 번 것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뭐 그것까지 개의치 않는다. 네. 이거는 그냥 돌격이다. 대회였으니까. 네, 정말 이거는 그 강심장을 넘어서 무슨 어떤 맞아요. 심장이라 될까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또 강추세가 나올 때 네. 수익률 극대화가 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위험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영웅 결정전에 1등을 하신 정도의 실력자라면 그렇죠. 시장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승부를 거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맞아요. 뭔가 운도 따라줘야 되고 네. 상황 모든 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도 나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분은 이 종목에서 정말 그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이뮤노시아도 뭐 네. 같은 상승 추세에서 비슷하게 하셨겠죠.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요 구간 여기 추세 구간에 보시면 네. 이때 스타일 볼 수 있는데 이 구간도 재밌죠. 처음에 약간 조용할 때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가 있지만 사실 비중 변화가 없어요. 없고 여기도 매도했는데 조금 내려올 때 다시 비중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팔고 조금 내려온다 싶으면 비중을 다시 늘리고 예. 그 이후로 비슷해요. 이분 계속 이 종목도 여기서 비중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날 때 수익금 확정 지으면서 팔고 다시 비중을 늘리고 와.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또 올라올 때 또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또 다시 또 비중을 늘려서 더 채우고 아니 이분은 이런 네. 매매 타점을 보는 것보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 궁금해요. 네, 사실 이번 대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타점 전략보다는 왜 이 종목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확신을 여기 가졌나? 승부를 가졌나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종목의 이 재료를 되게 좋게 봤다. 이 섹터를 이런 관점으로 봤었다. 그런 거에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이 나올 텐데 뭐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빌리언도 보시면은 네. 이 9,000원대에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손절이긴 손절인데 네. 이거 이분 종목 잘 고른 거예요. 그쵸. 아시죠? 네. 이거 더 올랐거든요. 엄청 네. 올랐거든요. 결국에는 이후에. 추세가 강한 종목을 딱 골라서 맞아요. 그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왜 중간에 손절하고 더 안 사셨지? 되게 궁금하기는 하네. 아마 11월 11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한 번밖에 매매 안 하셨어요. 그냥 딱 조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더 신경 쓰느라 이 근데 종목은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쉽게 됐지만 네. 지금을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최고가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9,000원대에 매매를 하셨던 그 눈, 종목을 고른 그 눈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매매 종목도 많지 않은 거 보면 네. 나름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매매를 하다가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에 그냥 확실하게 승부를 보겠다. 딱 그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거죠. 요거 좀 다음 타겟 정도로 이제 한번 간 보셨는데 네. 나랑 안 맞는가 보다. 얘는 아닌가 보다. 지금 잘 되는 거 집중하자. 네. 이렇게 가셨던 것 같네. 네. 좋습니다. 긍정의 힘님, 이 종목 고르는 눈을 어떻게라 저희가 좀 알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조금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스맥, 이뮤노시아, 3빌리언, 뭐 RBW 그때 핫했던 종목들 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 1000% 갈 뻔했습니다. 해피니스님, 이분은 달라요. 네, 종목을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840%의 수익을 기록한 그 원동력 몇 줄까지 있는 거예요? 1000 가나요? 1000까지는 안 가네. 이분은 놀라운 게 시간대별 거래 금액 보시면 네. 8시부터 19시까지 계속 매매하십니다. 이분은 퇴근을 안 하세요. 네. 이분은 진짜 허슬러네, 허슬러. 네, 정말 그냥 그 장이 열려 있는 시간,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 전체를 그냥 쭉 풀로 다 앉아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밥은 드시나? 네.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매매도 정말 많죠. 종목도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셨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627주까지 네. 있거든요. 네, 그 전형적으로 이제 좀 그 순간적으로 급등할 때 그 음.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스타일. 그래서 장중에 뉴스 아마 올라오시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읽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뉴스를 읽고 장중에 변동성 생기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체크해 가시면서 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분이 꽤 계셨어요. 네. 근데
막 이전처럼 되게 많이 그 상위권에 쫙 분포해 있진 않고 진짜 각 리그별로 내가 이 리그에서는 스캘퍼로는 1등이야 할 수 있는 분들만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스타일이 한동안 없었던 이유가 요즘에는 이런 뉴스 뜨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많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다 대형주가 이렇게 추세로 쭉 그치.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쭉 수익 내기 좋았지. 수급을 걔네가 다 먹고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엔 또 어떤 뉴스나 이슈로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소형주들이 많아지니까 네. 또 이런 분들이 다시 또 그 살아남아서 하신 것 같은데 이분 스타일 보시면 이제 아마 그 이전에 많이 봤던 그 빠른 트레이더 네. 유형을 전형적인 그 유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은 뭐 매매 봐도 저희가 그냥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 네, 좋아요. 일단 위더스 제약 네. 그 탈모 최근에 그 탈모 관련 보험 정책이다 해서 이제 참 신기하죠. 네, 세상이. 테마주로 네.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날이거든요. 이날 보시면 정말 이분이 부지런하다고 느껴지는 게 네. 여기서 1분 사이에 반짝했어요. 요때 그 기사 이제 이슈가 부각되고 1분 사이에 반짝하고 그 1분 사이에 이 종목을 캐치해서 바로 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아니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 비하면 오래 갖고 계시는데요? 추세가 아마 좋아서 어.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아마 좀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예 스캘퍼면 보통 다음 그 네. 양봉에서 팔았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그 이슈의 크기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차트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뉴스도 같이 체크해가면서 뉴스가 좀 세다 싶으면 좀 미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끌고 가거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탈모로 수익이 크게 나서 여기서 또 수익을 좀 내신 케이스로 보여지고 예. 밑에 이제 SJ 그룹 이건 이제 또 정치 테마였죠. 아, 그쵸. 최근에 이제 뭐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 네, 맞아요. 그분이 또 새롭게 또 그 인기인 서울시장 후보. 네, 이렇게 네. 떠오르면서 또 이게 정치가 또 테마주 하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분이 이 종목이 또 테마주로 또 엮였습니다. 예. 그래서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거 안 놓치죠. 이런 보시면 급등 나오는 정말 거래량이 이제 막 늘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초입에 진짜 이런 거를 안 놓치고 빠르게 캐치를 하십니다. 야. 시세 초입에 캐치를 해서 상한가를 가니까 쭉 안 팔고 기다렸다가 다음 날 갭상승 나왔을 때 매도를 한 케이스. 이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굉장히 크겠죠. 상한가에 그 다음 날도 점 상한가 수준으로 맞아요.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뉴스 나올 때 순간적으로 수급 나오는 거를 정말 그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죠. 아, 이거 진짜 근데 순식간인데. 네, 찰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안 놓치고 빨리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안 놓치고 빠르게 잡아서 수익을 낸다. 와, 근데 이게 저는 신기한 네. 게 하루에 뭐 한두 종목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계산이 서면서 판단이 가능할 것 네. 같은데 이분 지금 600개가 넘는 종목이면 네. 두 달 동안 따져도 한 달에 300개. 뭐 한 달에 거래일이 며칠이나 되겠어? 20일 꽉 차야 20일인데 네. 하루에 20개 정도는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아마 그냥 오늘 움직이는 종목은 다 이분의 손을 거쳐갔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움직였던 종목은 다 거쳐갔고 거기에서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은 크게 먹고 수익을 크게 안 주면 빠르게 끊고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하루에 20개 종목을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판단의 영역이 있다는 거. 그러겠죠. 아무래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수급과 이 정도 이슈면 대충 이 정도는 가겠다. 저는 그 네. 이 정도 플레이면은 그냥 진짜 기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기계처럼 하시겠죠, 아마. 네, 근데 이건 또 가만히 보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런 거 네. 판단을 하잖아. 야, 이거는 진짜. 보통 이제 그 이슈의 초입이라고 하죠. 네. 어떤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좀 초입에 발견한 경우에는 못해도 일주일은 가니까. 아,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기사를 봤을 때 아, 이 정도 기사는 그냥 하루짜리 기사.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책 관련된 거다. 보통 정책 관련된 것들이 좀 길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초입에 잡은 것 같다. 네. 그러면 좀 길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야, 근데 이거 ABL 바이오도 잡았네. 네, ABA 바이오도 보시면 여기 이거 진짜 1분 사이에 네,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 그 뭐예요? 일라일릴리 아마 111. 네, 지역이 네. 일라일릴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아마 그 보시면 여기 지금 일봉사 여기 장대양봉 나온 요 구간인데 네. 이날 보시면 이게 1분이거든요. 1분? 1분 사이에 이렇게 바로 상한가 직행했잖아요. 저 기억나요? 저 때 네. 저희
회의하고 있었나 그래. 네. 눈 깜빡. 저도 기억하는데 뭐 하는 순간 바로 삼각 가는데 이분은 그런 거 안 놓치죠. 이분은 그냥 하는 순간 아마 요때 뭐 몇 초 사이에 움직이는 거. 피지컬 미쳤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게 그렇죠. 이분은 매매를 8시부터 거의 뭐 저녁까지 하시는데 네. 계속 앉아서 움직이는 거 체크하고 뉴스 보고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와. 손절도 있네요. 네, 그쵸. 이제 이분 특징이 중요한 게 많은 매매를 많이 하니까 안 가는 거 빨리빨리 날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날리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왔는데 네. 일단 삼성 에피솔딩스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뉴스 없이 그냥 장중에 수급이 들어올 때 네. 수급이 들어올 때 한번 들어왔다가 안 가면 빠르게 끊어내고 이런 구간들 보면 이제 이 구간들을 이제 넘기지 않을까 하고 돈이 들어올 때 빠르게 들어가지만 바로 안 가면 바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좀 짧은 손절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블루엠텍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좀 손실이 커지는 경우죠. 그 다음 분봉이 네. 블루엠텍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팔았으면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호가가 없었거나 아마 그랬으면 이제 매도를 원활하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호가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빠르게 끊어내고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그냥 물려 있느니 빨리 다른 종목 가서 빨리 그 회전율 시키면서 그게 맞죠. 수익 쌓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련 없이 끊어낸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밑에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건 좀 특이해요. 이 종목은 이제 그 프리장에서 그러네. 네, 호재가 나왔습니다. NXT에서 한 거구나. 네, 호재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주가가 엄청 급등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밀릴 때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슈가 굉장히 좋은 이슈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이슈면 굉장히 세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개장할 때 또 보려고. 네, 그래서 오히려 내려올 때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후로 주가가 계속 이제 밀려버리니까 그러네. 네,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고 그냥 그 패배 선전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뭐 대충 어깨 너머로 좀 보자면 네, 그 다음 분봉이 이분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파바바박 치고 올라가는 힘이 네. 없으면 그냥 바로 보내는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냥 일단 사자마자 계속 양봉. 네, 그런 경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뭔가 왜 음봉? 왜 흐지부지? 이러면 이거 못 가나?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 하루에 어차피 20개 넘게 할 네. 거 아니에요. 20개 중에 한두 개는 얻어 걸린단 말이에요. 네, 상한가 들어가는 거 네, 분명히 맞아요. 얻어 걸려요. 그것만 잡으면 돼요, 이분은 하루에. 네, 그쵸? 그래서 손익비 게임 하는 거죠. 맞아요. 계속 잃고 보고 손절 뭐 3%, 2% 하는데 네. 하다가 딱 진짜 제대로 된 거 잡으면 거기에서 막 30%, 20% 찍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말했잖아요. 이 판단의 영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고. 뭐 물론 경험칙도 있겠지만 네. 어차피 나는 그 다음 양봉 쌓아가는 종목 하루에 두세 개만 잡으면 된다. 네. 이 마인드로 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싶기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추세 추종이죠. 네, 맞아요. 분봉상 짧은 시간에 추세 추종. 추세가 강해? 계속 홀딩할 거야. 네. 근데 추세가 약해? 안 해. 샀는데 추세가 강해? 강한 놈 더 밀어주자. 아까 그 앞서 트레이더 분들은 일봉상으로 이렇게 강한 놈 몰아줬잖아요. 이분은 이제 분봉상으로 매매를 하다가 강한 놈이면 좀 더 내가 오래 봐주고 약한 종목이면 이제 미련 없이 그냥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종목 찾아 떠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저희와 비슷한 그 범인의 영역에 멘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분이 아마 1억 리그에서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100대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목 수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짐작은 해봅니다만 이 닉네임에서 읽히는 이분의 멘탈 해피니스 나는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만 보겠다 이런 것도 좀 느껴져서 800%라는 이 진짜 영웅전 내로라 하는 분들만 모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800% 넘는 수익률로 1등을 하신 해피니스님, 야 이분 한번 뵙고 싶네요. 뭐 시상식 때 언제라든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2025년 키움 영웅전 왕중왕전에 참가해주신 분들 그리고 지켜봐주신 분들 이렇게 우승하신 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는 뭐 올해도 영웅전은 아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대회를
저희와 함께 계속 만들어 가주실 영웅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멋진 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저희에게 많은 지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모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저희 2025 키움 영웅전 리뷰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